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 다시금 수능 공부에 돌입한 20대 중반 여자예요. 다른 여대생들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지만 전 사실 상고 출신이에요.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칭하는 상업고등학교 말이에요. 개인 형편상 고졸로 바로 취업을 했고 남친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파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어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잠시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짧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 인생을 반추해보려 합니다. 전 요즘 명칭으로 보육원이라 불리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말도 못하고 겨우 걷기만 하던 때 이곳으로 보내졌대요. 경찰 아저씨 손을 잡고 말이죠. 어딘가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듯한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엉엉 울고 있길래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전 너무 어렸기에 그때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부모에 의해 버려진 건지 아님 서로 길을 잃어버려 헤어지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창 사춘기 때는 가족을 찾고 싶기도 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도 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가족 찾기는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고교 졸업 후 고아원에서 퇴소하여 나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나 혼자뿐이었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문제가 제 정체성 찾기보다 훨씬 더 다급한 문제였죠. 전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 만큼 공부를 곧잘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등록금 대고 하숙비 등등 그 돈을 다 마련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한 채 취업이 잘 된다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여자들이 격리 자리로 취직이 잘 된다 하여 고등학교 내 세무회계 쪽 반으로 들어갔죠. 혼돈스럽기만 하던 사춘기가 끝나고 고등학생이 되자 학교 생활과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해지더군요. 제가 있었던 고아원은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방 안에 아이들이 꽉꽉 차 있었기에 방마다 방장을 뽑았어요. 학교에서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우리 초록방의 반장이었고 나름 리더로서 아이들을 질서정연하게 교육했기에 원장님으로부터 예쁨도 많이 받았답니다. 고아원에는 봉사활동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봉사자들에게 반나절 만에 정이 들어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크고 나니 헤어짐이 익숙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동네에서 꽤 큰 병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봉사활동 하는 척만 하며 사진만 찍어대기 바빴어요. 웬 귀금속을 치렁치렁한 늙은 아줌마가 열심히 병원 직원들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예전에도 사진만 찍고 가는 나흘용 봉사자들도 많았기에 그러려니 했죠. 자, 이쪽에서 한 컷, 고아원 건물 잘 나오게 찍고 고아원 애들 배경으로도 찍자고. 야, 니네 고아들 좀 웃어봐. 전 그때 고3이어서 같은 고아원 아이들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저딴 식으로 부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어이, 거기 할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니네 고아들? 웃어보라고? 이 할매가 장난하나? 여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럴 거면 당장 나가요. 너 나보고 지금 할매라고 했니? 너 나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냐? 이 병원 부원장이야. 우리 병원 없으면 이 지역 사람들 다 아파서 죽어나가. 어디서 조그만 게 버르장머리 없이 애미애비 없는 년이면 책으로라도 보고 예의를 갖춰.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뭐? 지금 부모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고 부원장이면 클래스에 맞게 행동하세요. 품이 없어 보이네요. 공부한 사람 맞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저쪽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남자가 달려오더군요. 부원장님, 아니 엄마, 병원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봉사 시간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사진 그만 찍고요. 그 남자는 제게도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여기 원생이시죠? 고등학생 같은데 나중에 다시 와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랑 직원들이 봉사는 제대로 안 하고 사진만 찍어댔네요. 일단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그 남자를 쏘아봤어요. 꼭 다시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냥 흘려들었죠. 다시 들러겠다면서 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 트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번엔 혼자 와서 원생 모두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쏘더군요. 초록방 방장이 누구죠? 햄버거랑 콜라 좀 모두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이 방 방장이에요. 박스 여기 두시면 제가 다 나눠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이군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키가 굉장히 크네요. 거의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고등학생이죠? 키가 크니 말을 못 놓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에요. 제 이름은 최지원이고요. 저번엔 제가 좀 무례했네요. 그 부원장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말 실수하신 거죠 뭐. 이해해요. 저도 여기 병원 의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장님, 엄마가 부원장님. 우리 가족 모두 의사네요. 그런데 참 재밌네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시종일관 웃으시네요. 제 얼굴이 재밌게 생겼나요? 아니요. 지원 씨 이름이 재밌어서요. 저도 같은 이름이에요. 배지원. 우리 둘 다 지원이네요. 아, 정말요? 전 그냥 고아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버리신 건지 아님 길이 엇갈렸던 건지. 여튼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다고 하네요. 어머, 제가 선생님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쨌든 중성적인 이름이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름이 같다니 신기하네요. 지원씨 개인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떤 일로 고아원에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이면 퇴소하고 나가서 살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건가요?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취업 잘 되는 상고에 들어가서 세무회계반에서 공부 중이에요. 자격증도 많이 따놨고요. 이제 여기저기 취업 원서 넣어보려고요. 아, 정말요? 우리 병원 격리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어때요? 나름 큰 병원이라 세무회계 쪽으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 전 완전 초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 엄청 큰 병원에 매출도 엄청나지 않나요? 크긴 하죠. 한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병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빌딩 건물주가 그 주위 15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네요. 서울에서 사업한다죠. 그래서 저흰 저렴하게 임대해서 병원으로 사용 중이에요. 참고로 병원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랑 다 협업하고 있으니 격리직은 그 중간다리 역할만 잘해주면 돼요. 어려울 것 없어요. 당장 몇 달 뒤면 고아원에서 혈혈단신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기회였어요. 전 취업 제안에 응했고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병원 격리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당시 저와 대판 싸웠던 그 할머니 부원장님이 절 채용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아들인 배 선생님이 추천하셨다고 하여 겨우 넘어갔어요. 저는 병원 앞 원룸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병원 직원들 중 제일 첫 번째로 출근하고 맨 마지막에 퇴근했어요. 경비 아저씨보다 더 늦게 나가는 일도 허다했죠. 병원은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원장, 부원장님이 직원들을 무섭게 공기잡기로 유명하더군요. 전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게 너무 절실한 시절이었거든요. 딱 한 사람, 절 추천해준 배지원 선생님만은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이름이 같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정말 잘해주셨죠. 저와 13살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에 어른처럼 여기며 저도 선생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며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더군요. 아니, 배 선생님, 이 시간에 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뭐 놓고 가셨나요? 그러는 지원 씨는 이 추운 날 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어요? 앞에 식당 많은데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죠.
아, 돈 모아야 해서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려면 도시락도 사치죠. 그냥 김밥 한 줄 먹었어야 하는데 불고기 도시락이 땡기더라고요. 아우 저런. 근데 지원 씨는 참 재밌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참 장하네요. 철이 너무 빨리 뜬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언젠간 제 가족을 꼭 찾고 싶어서요. 그것도 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의뢰해봤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찾고 없다고 땡치더라고요. 언젠가는 제 돈으로 제가 직접 찾아 나서려고요. 아,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13살이나 많은 노땅 아저씨이지만 지원 씨의 깊은 마음은 못 따라가겠네요.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요. 저도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살게요. 지원 씨 살아온 얘기 더 듣고 싶어요. 저한테 시간 좀 내줄래요? 저는 무슨 홀령에 이끌리듯 배 선생님을 따라 나갔어요. 진짜 휘황찬란한 레스토랑에 가서 엄청나게 비싼 코스 요리를 사주더군요. 고아원에선 얇은 돈가스 한 장도 감지덕지하며 먹었는데 여긴 이렇게 두툼한 소고기가 나오는구나.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더군요.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 선생님은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본심을 얘기하더군요. 긴장돼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불거렸지만 실은 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둘만 있을 기회가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네요.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격리 업무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혹시 저 자르시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배 선생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지원 씨한테 여자로서 호감이 있어요. 제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혹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날 남자로 생각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때라 그런 관계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포기 안 해요. 의대도 사소해서 들어간 놈이에요. 지원 씨에 대한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늘 주변을 맴돌고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나요? 병원 직원 기록 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알고 싶진 않았어요. 사적으로 친해져서 번호 받고 싶었어요. 네, 그럼요. 전화번호에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등에 식은땀이 다 나네요. 스테이크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배 선생님. 역시 지원 씨는 참 재밌어요. 지원 씨, 격리 일은 깔끔하게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 점 참 고마워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힘든 점 있으면 말해줘요. 배 선생님은 그 후로도 정확히 5번을 더 제게 사귀자고 대시했고 전 그의 구애에 넘어가고 말았죠. 처음부터 나이 차이가 거슬리거나 그 사람이 싫어서 거절한 건 아니었고 직장일에 좀 더 매진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했던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병원 내에서 비밀 연애를 계속해 나갔어요. 서로 가깝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선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나름 스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과 사귀게 된 지 한 2년쯤 지났을까?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 야유회를 가게 되었어요. 밤이 되어 원장님, 부원장님,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부원장님이 술이 흥건하게 취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기 직원들 어차피 다 알 테니 내가 중대 발표를 할게요. 우리 아들 닥터 배가 내년쯤 결혼을 할 거예요. 피양새는 바로 이미라 선생님이에요. 이미라? 정형외과 선생님 말하는 건가? 전 너무 벙쪄서 남친과 이미라 선생, 부원장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남친의 눈도 휘둥그레지더군요. 부원장님, 엄마, 술 취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선생이랑 결혼을 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자 남친의 아버지인 원장님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들아,
뭘 그리 부끄러워하는 게냐? 네 엄마랑 이미 이 얘기 다 끝냈다. 서울대 의대 나온 이미라 선생하고 결혼하면 우리 병원이 더 공고해주고 손주도 똑똑할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아니, 제 결혼을 왜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건데요? 이미라 선생, 이 선생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배 선생님, 어른들 눈엔 저희가 좋은 커플로 보이나 보지 뭐. 전 싫지 않은데요? 아우,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격리팀의 최지원 씨랑 사귄 지 2년이나 됐어요. 저 지원 씨랑 결혼할 거예요. 원장 부원장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절 쳐다보더군요. 남친의 엄마인 부원장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아, 이게 사실이냐? 쟤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 아니냐? 상고 출신이고 말이야. 네가 단단히 돌아버렸구나. 우리 병원에 어디 고졸인 직원이 있더냐? 쟤 하나다. 네가 사정하는 통에 저 싸가지 없는 여자애를 데려다 월급 주고 일하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야, 최지원인지 망할년인지 너 우리 병원 위장 취업한 거지? 일하려는 게 아니고 내 아들 꼬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거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제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아 내팽개치더군요. 앉아있던 저는 뒤로 벌러덩 엎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맥 말아놓은 잔을 남친 엄마한테 뿌려버렸어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랑 사귄다는 죄로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개망신을 줘야겠어요? 고졸이고 고아원 출신이면 어디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도 없답디까? 첫 만남일 때부터 재수없더니 이젠 내 머리채까지 잡아요? 나 이 병원 그만둘 테니 아줌마나 정신 차리세요. 전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야유의 장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택시 안에서 엄청 울었네요. 내 첫 사회생활이 이렇게 막 내리는구나. 이 병원 격리일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내가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였던가?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상고만 졸업했던가? 세상 참 무섭구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쯤엔 엄청나게 많이 나온 택시비에 또 가슴이 쓰리더군요. 그 사건 이후 병원 코앞이던 원룸에서 나와 다른 동네에 더 저렴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남친의 연락도 다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죠. 노트북 대여해주는 곳에서 노트북 하나를 빌려 주구장창 취업 원서만 썼어요. 백수 생활이 길어질수록 너무 불안해졌죠. 모아놓은 돈이 바닥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한 100군데쯤 원서를 넣었을까? 한 조그마한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급은 적지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감지덕지하며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했죠. 한 일주일쯤 일했나? 병원이 끝나갈 때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팍 문을 차면서 들어오더군요. 바로 남친 엄마였어요. 여기 원장 누구야? 이리 나와봐. 나 알지? 같은 학회에서 여러 번 봤잖아? 제가 일하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남친 엄마한테 깍듯이 대하더군요. 아우 선배님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저 최지원이란 여자애 말이야. 저 여자애가 고아원 출신의 상고 나온 앤데 꽃뱀 뺨치는 애라고. 저기 집에 당장 잘라버려. 계속 썼다간 이 병원에서 또 물러나게 행동할 거야. 이 좁은 지역에서 입소문 잘못 나면 알지?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아니 아줌마, 여기까지 와서 웬 행패예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꽃뱀이라뇨.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을 가졌길래 이래요? 쳐봐.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이래서 사람은 가정환경이 중요한 거야. 고아원에서 뭘 하나라도 배웠겠어? 머리 텅텅 빈 저 여자애 절대 쓰지 마. 알았지? 그 깽판을 치고는 남친 엄마는 유유히 빠져나가 개인 기사돈 벤츠 차 타고 사라지더군요. 전 남친 엄마를 쫓아나가기보단 일단 원장님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급선무였어요. 잘못하면 또 잘릴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선 굳은 표정으로 일단 일 접고 오늘은 퇴근해서 쉬라고 하셨지만 정말 불안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직원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죠. 남자 문제를 일으키면 병원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분한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또다시 이력서 쓰기에 바빴어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조그만 건축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 비서였는데 면접 기회를 준다기에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죠. 집에서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하고 갔는데도 떨리더군요. 사장 비서와 간단히 면접을 보고 2차로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이 제 면전에서 제 이력서를 본인 비서에게 던지더군요. 야, 김 비서, 너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 이 사람 고졸이잖아. 지금 대졸 취업자가 차고 넘치는 판국에 상고 출신을 데려와? 우리 회사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 사장이란 작자는 제가 고졸이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비서라는 사람은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이나 경력이 탄탄한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대졸자 찾아서 면접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개차반인 사장 밑에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저도 한 소리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아재요. 지금 장난합니까? 연봉 1600 적어놓고 대졸을 바래요? 이딴 회사 더러워서 안 오고 말지. 대졸자 100번 1000번 뽑아봐라. 월 150도 안 되는 돈 받고 여기서 진득히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맘 같아선 그 사장이란 작자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비서한테 듣자 하니 그 사장이란 사람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나다더군요. 어쨌든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향해 걸어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친이었습니다. 지원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카톡도 다 차단하고. 갑자기 이사까지 가버리면 어떡해? 난 자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자기는 의사에 집안도 여유롭고 빠지는 게 없잖아. 왜 날 쫓아다녀? 내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당했던 수모를 목격하고도 이래? 난 뭐 부모 없이 살고 싶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공부하기 싫어서 고졸로 일했냐고. 난 그런 무시 받고는 못 살아. 내 잘못이 아닌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 알아. 지원이 잘못 아닌 거. 우리 부모님 일은 내가 사죄할게.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흥분하시는 건 처음 봤어. 꼭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으셨나 봐. 그래, 그러려니 김미라인지 이미라인지 그 여자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면 되겠네.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끼리끼리 노세요. 아니야, 이 선생이랑은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자기도 한 병원에서 일했으니 잘 알잖아. 심지어 당신 엄마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새로 취업한 병원에 가서 나보고 꽃뱀이니 물란하다느니 해서 잘리게 만들었어. 내가 고소해도 모자를 엄청난 사건이라고 나한텐. 정말 미안해. 지금도 그럼 아직 다른 곳 취업 준비 중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니 내가 자기 취업 준비금이라도 대줄게. 원룸 생활비라도 말이야. 지금 돈으로 동정하겠다는 거야? 됐어. 나 놔줘.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난 지원이 너랑 결혼할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자기한테 대쉬한 거야. 내 추진력 알지? 난 절대 자기 포기할 수 없어. 너무 사랑해. 자기 못 보던 몇 달 동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 제발 날 다시 받아줘. 남친은 사람 많던 그 골목에서 무릎 꿇고 제게 빌더군요. 제가 묵고 있는 고시원을 알았으니 한 달 정도 매일 와서 기다리고 음식 놓고 가고 하더라고요. 아휴, 사랑이 뭔지. 저도 그 사람에게 다시금 넘어가고 말았죠. 나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니 내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친은 건너 아는 지인의 회사에 격리직을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고 일단 동네 편의점 알바를 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직 활동을 계속했어요. 우린 다시 불같은 연애를 했고 남친은 저와 함께 있을 땐 가족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귄 지 3주년쯤 되던 어느 날 남친은 아무도 없는 병원으로 절 부르더군요. 자기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날 여기로 불렀어? 날 보면 또 노발대발 하실 텐데. 진짜 미안해. VIP 환자가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수술하느라 이제야 끝났네. 다들 퇴근했으니 걱정 마. 엄마 아버지도 저녁 모임 있으시다고 빨리 나가셨어. 우리 사귄 지 3주년 기념일인데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지.
짜잔. 남친이 짠 하며 꺼낸 건 바로 반지였어요. 남친을 처음 사귀어 본 저는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어머, 무슨 반지야? 이거 나 주는 거야? 여기에 자기 말고도 누가 있어? 나 지금 지원이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일단 약혼 반지 정도를 생각하고 받아줘. 정식으로 결혼 날짜 받으면 왕방울만한 다이아 반지로 제대로 프로포즈 할 테니. 남친이 약혼 반지를 제게 직접 껴주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받아온 서름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를 회방 놓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깐이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갑자기 웬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친 엄마였어요. 야, 니네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거였냐? 어쩐지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 날이 더 많더니만 네가 추종한 거였지? 엄마 아버지랑 멀어지라고 네가 꾸민 거였어. 남친 엄마는 성난 황소같이 씩씩거리며 옆에 있던 각 티슈를 저한테 냅다 던졌어요. 그 모서리에 맞아 제 이마에 살짝 피가 나더군요. 엄마, 지원이 이마에 피 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금 약혼했어요. 반지까지 나눠 꼈다고요. 저 지원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남친 엄마는 계속해서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뭐? 결혼? 너 진짜 미쳤냐? 사귀는 것도 반대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야, 최지원, 이 몹쓸 거사. 우리 손주가 너 닮아서 멍청하면 책임질 거냐? 우리 의사지만 핏줄에 똥물을 썩는 거야. 뭐야? 너 죽고 나 죽고 해볼래 진짜?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각티슈 집어 던진 것에 대해 일단 사과부터 하시죠. 나 피나는 거 안 보여요? 확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던 그때 불 꺼진 병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요, 여기 병원 건물주인 딸인데요. 혹시 무슨 일 났나요? 병원 다 업무 마친 시각인데 큰 소리가 나서요. 어두운 실루엣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며 점차 환하게 보인 그때 저와 남친 엄마, 그리고 그 건물주 딸이라는 여자분까지 우리 모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분의 얼굴이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도플갱어인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지? 키랑 목소리까지 비슷하잖아.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남친 엄마도 깜짝 놀라 저와 그 여자분을 번갈아 보며 묻더군요. 둘이 자매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분도 벙찐 표정으로 답했어요. 전 김이현이라고 해요. 여기 병원 건물 주인 딸이에요. 아빠는 사업차 미국에 계세요. 서울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업하고 계시죠. 저 혹시 어렸을 때 가족 잃은 적 없으세요? 전 쌍둥이였어요. 2살 때쯤 가족끼리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쌍둥이 언니를 잊어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와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요. 저도 놀라서 말을 이어갔죠. 맞아요. 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일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이 지역 고아원에 왔다고 해요. 어머, 그럼 제 잃어버린 쌍둥이 언니일 수도 있겠네요. 실례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 의뢰해서 DNA 검사를 진행해봐도 될까요? 저희 가족한테 너무 절실해서요. 그래요. 바로 검사해볼게요. 저한테도 정말 절실한 문제네요. 고성을 지르던 남친 엄마도 이 상황이 대체 뭔 상황인지 머쓱해하며 돌아갔어요. 남친한테도 이제 그만 가달라고 얘기했죠. 우리 약혼 없던 걸로 해. 당신의 그 의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으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 푸대접이며 폭력적이면 우리가 결혼을 한들 행복할 수 있을까? 지원아, 너에게 면목이 없어. 그래도 바로 파혼하자는 거야? 그럴 순 없어. 내 추진력 알지? 결혼까지 꼭 밀어붙일 거야. 그게 바로 자기의 문제야. 자기 추진력 증명하려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날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당최 모르겠어. 집에 가서 혼자 잘 생각해봐.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파혼이고 뭐고 전 제 가족 찾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곧바로 회사를 서치해서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여자분과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진행했고요. 얼마 후 결과지가 날아왔어요. 결과는 친자 및 쌍둥이 유전자 일치. 당장 아버지와 쌍둥이 동생과 만남을 가졌어요.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한강뷰에 300평 대저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으신 채 정원으로 나와 절 반겨주셨어요. 내 딸아 이수야, 이제야 널 만나는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믿을 수가 없구나. 지금껏 최지원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제 본래 이름이 김이수였군요.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네요. 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꿈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불러보던 아버지네요. 이제 마음껏 부르렴. 이한이와 쌍둥이다 보니 너희들이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네 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미국에 계신 건가요? 이 무슨 고약스러운 운명의 장난이야. 네 엄마는 3달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널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화병으로 죽은 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수 네 이름을 부르다 죽었어. 아이고 내 가슴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불과 3달만 일찍 만났어도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 전 응접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저와 쌍둥이 동생, 아빠가 함께 부둥켜 안고 1시간쯤 운 것 같네요. 상상 속의 내 엄마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은 참 가혹하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아 밤이 새도록 살아온 얘기보따리를 풀어놨어요. 전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얘기, 남친에 대한 얘기 등등 모두 다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제가 당한 모욕과 폭행에 분노하셨어요. 특히 남친 가족에게 당한 수모에 일을 가셨어요. 아니, 내 고향에 있는 건물을 통으로 빌려 병원 차린다기에 지금껏 싼 값에 임대해줬는데 내 딸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 이런 몹쓸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내 고향 발전시키려고 건물 사들여서 싼 값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디 의사가 대수냐? 자본주의 시대에 돈 더 많은 사람이 최고인 거다. 다음에 같이 한번 그 병원에 가자꾸나.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남친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었는데 역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엄청나게 통쾌했습니다. 저에게도 제 편을 들어줄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든든하더군요. 그냥 가족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가 아빠라니 하늘에 감사할 일이었죠. 아빠는 벤처 사업가로 자수성가하여 서울과 미국으로 가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동생에게 들으니 연매출 7천억의 탄탄한 기업이었죠. 제가 지냈던 방은 아빠의 고향이었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부러 그 일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밖에 서울에도 2채의 빌딩이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말을 듣고 전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몇천억짜리 건물도 있단 말이야? 제가 살던 지방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빠와 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는 전 남친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병원 문을 뻥 차며 들어가셨죠. 주인장 나와요. 여기 병원 원장 말이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남친과 남친의 부모님이 나오더군요. 저희 아빠에게 사장님이라 칭하면서 말이죠.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 이제 병원 재계약일이 다가와서 오신 거군요. 소파에 앉으세요. 차 한잔 드릴게요. 재계약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딸이 여기 아들하고 사귄다고 온갖 모욕 다 주고 이마에 피까지 나게 하고 취업도 방해했다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계약일 끝나는 즉시 당장 짐 싸서 나가. 병원 인테리어 한 거 다 뜯고 원상복귀 해놓고 말이야. 제대로 원상복귀 안 하면 고소해버릴 테니 잘 알아먹으라고. 아우 사장님,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병원 망하죠. 다른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말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뜩이나 요즘 병원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 엄마가 아빠 곁에 있던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지원양, 진짜 김 사장님 딸 맞아? 내가 큰 인물을 못 알아봤네 그려. 김 사장님이 엄청난 체력가를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양도 재벌이구만. 내가 지금까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병원 계속 이 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아빠한테 잘 좀 말씀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요? 날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쪽들한테 의사가 세상의 전부 아닌가? 의사 아닌 사람들은 다 하대하는 줄 알았는데 또 돈 앞에선 자존심도 다 버리나 보지? 역시 돈이 최고네. 아빠 말씀대로 얼른 방 뺄 생각이나 하시지. 깔끔하게 원상 복귀하고 말이야. 전 남친도 제게 사장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지원아. 난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난 당신과 엮였던 그 시간들을 내 인생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 차라리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였다고. 이제 나도 내 편을 들어줄 가족이 생겼으니 우리 아빠 판단에 맡길 거야.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잔말 말고 건물주가 하라는 대로 해. 저와 아빠는 미션을 다 수행한 군인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이미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한 달에 월세만 10억 넘게 받고 있던 아빠였기에 지방의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껌에 불과했죠. 돈 있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이렇게 든든한 아빠가 생겼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이수야,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이니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보자꾸나. 아빠가 최대한 밀어줄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차근히 해봐. 아빠 꿈은 내가 일군 회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쌍둥이 딸내미들한테 넘겨주는 거야. 원한다면 차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좋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경영에 대해 본론부터 익히도록 하자. 아직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선 너무 먼 일같이 느껴졌지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그동안 고아원 출신 고졸이라며 받은 서름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하여 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모든 시간 다 투자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코피 터져가며 열심히 공부하니 모의고사 성적도 꽤 나오더군요. 저번 수능이 엄청 어려운 불수능이었기에 약간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운 좋은 사람이 또 있나 싶기에 제 운명을 믿고 가보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어린 제가 드리기엔 참 멋쩍은 말이지만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상황만 갖춰진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시기를 권할게요. 여러분의 앞길에도 저에게 찾아왔던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